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이제 세계 최초의 도시계획이다라고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1859년에 만든 세르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계획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는 한 번쯤 다 아실 거고 가우디의 건축으로 제일 유명하죠. 가족 성당이니 뭐 까사바티오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저건 사실 진짜 재벌의 집이죠. 근데 이것보다 40년 전에 세르다가 계획을 사실은 했어요. 가우디의 건축은 세르다 플랜 이후 40년 뒤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성당도 있잖아요. 이것도 세르다가 만든 블락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블락 하나, 이쪽은 숲으로 된 블락 하나, 이게 호수 있는 블락 하나예요. 플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뒤에 지는 거죠. 이때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 59년에.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도 이제 로마 때부터 이제 주요 항구로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때 이제 50년 이제 피크로 갈 때죠. 그래서 섬유 공장 들어오고 방직 공장 들어오고 사람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 빡빡하고 좁고 뭐 여기에 표현대로는 질식해 죽을 것 같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던 시대에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중앙정부에서 이거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누가 할 거냐 해서 계획가로 선정한 사람이 세르다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를 해서 자 이걸 어떻게 풀지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주요 거점과의 연결을 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해서 우리가 하는 이제 오늘날 같은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쪽에서도 바랬고 지향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딱 하나 하면 밝은 도시예요. 빛 누구나 똑같은 빛을 누린다.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누려야 되겠다. 누구나 모두가. 그 다음에 도시 경험 이건 또 누구나 빈부 남녀를 하고 똑같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펼쳐지고 실제로 이걸 이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사실은 이 당시에 가로폭 30m짜리를 만든다는 건 그 당시 기준으로 없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다 좁은 키야 3, 4m짜리인데 이 사람이 기차라는 게 보고 이거 들어올 수 있겠다 또는 그 사료를 보면 저게 따로따로 해서 지금의 자동차처럼 혼자도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도로폭을 만들고 그래서 고도나 이런 고도도 양측에 5m씩 넣는 걸로 이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만든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그 한 방향을 뭘로 잡을 거냐. 물론 서술된 거를 이제 후대에 이제 풀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인동 간격이죠. 이게 45도가 안 넘게끔. 왜냐하면 빛이 그냥 맑게 해서 모디가 그늘지지 않는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하나의 블럭은 두 면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녹지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변하죠. 그래서 요 높이도 그래서 16m에다가 플러스 필요하면 한 20까지 되는 구조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여기도 이제 스톰워터 문제도 풀어야 되고 상하수도 문제를 다 이제 지하 인프라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드밴스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평하게 뭐 병원, 학교, 공원들을 일률적으로 다 배치해서 이건 누구나 똑같이 누린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용이고 2, 3층이 그때가 비쌌으니까 조금 큰 이제 부자들 달고 3, 4층 해가지고 도시 경험은 똑같이 이제 갖게 하자는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람 280만, 250만인데 이제 제일 숲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틀란타는 4,280제곱킬로미터. 뭐 한 서울의 한 7배? 예, 뭐 그 정도 되는 면적이 퍼져 있고 얘는 이제 162만 갖고도 이제 다 이제 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 밀도가 지금 서울의 밀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뭔가 평등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하자라고 해서 세르다가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일단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막 이제 길을 내고 하니까 뭐 그림 뭐 그릴 수도 있고 길을 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기에다 지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주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땅에다 길 막 낸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들이 없죠. 예, 다 반대를 하죠. 예, 다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바르셀로나 자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예, 우리 여기 도시계 바꿀 테니까 너네 거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바로 저게 이제 59년 1월에 나오는데 이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뽑힌 아닙니다. 이게 로비라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얘는 분명히 적실합니다. 이게 이제 구시가 이제 전통적인 부호가 사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산층 정도 여기 컴팩트하게 살고 여기는 안 걷는다.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계획이. 예, 땅을 최대한 안 거들고 이 위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세르다께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가 볼 수, 그러니까 이게 채택됐으면 아마 바르셀로나 이 모양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동력을 여러 가지 얻는데. 그러니까 귀족이나 뭐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 땅에다 막 그려대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문제가 되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건 사실은 지역 감정을 끌고 갑니다. 이게 바르셀로나는 이제 동쪽 해안에 있고 마드리드가 있는 중앙이 이제 뭐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왕조가 이 왕조를 먹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도 뭐 독립하자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 중앙이 이 한 것을 이제 지방은 아니다. 이게 뭐 중앙 지방의 어떤 구도 또는 뭐 이 전통의 역사와 전통의 이 적대국은 아니지만 저가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동원을 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만 이제 저가 극복을 해낸 케이스가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근데 막 계속 올라가고 하다가 70년을 이제 고비로 하면서 이제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 계획이 의미가 있었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저 계획을 하고 불행하게도 세르다가 원래 이 지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쫓겨납니다. 이제 귀족들이 자기 땅 마음대로 했다고 쫓겨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다가 시내대쯤에서 복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라고 복권이 되고 이장을 해서 지금은 다시 바르셀로나에 무덤이 생겼어요. 지금 온주의 건대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뭐 바르셀로나 관광 가면 제일 유명한 뭐 이런 까사가 쭉 있는 건데 여기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 5개가 까사 밭지요. 이제 구에 가우디 것이 유명한데 사실 이 옆에 것도 다 재벌급입니다. 재벌급이고 가장 유명하다는 이제 건축가들이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건 자기 집들이니까 지을 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높게 져달라.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요 위로 오줌 싸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그 위에서 오줌 싸고 싶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멈췄어요. 세르다 플랜처럼 20m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냈죠. 도시가로서. 그러니까 더 높여야만 뭐 이쁘게진다든지 더 용적률이 있어야만 더 한다는 건 사실은 뻥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시는 도시고 건축은 건축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여기가 어디를 가나 밝고 맑고 걷기가 좋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처럼 막 쭉쭉쭉쭉 올라가거나 삐쭉삐쭉 했으면 아마 지금의 바르셀로나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었겠죠.